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 영어 표현 10개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초보라면 특히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가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냥 보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나중에 문장 구조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까먹고 또 까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장 구조부터 사용하는 상황까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실전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꺼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말 쉽고 편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출근은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출근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할 때 영어로는 How do you get to work? How do you get to work? 이렇게 합니다. 일단 내가 궁금한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how를 가장 먼저 떠올려 주시면 돼요. 어떻게 뭐뭐 하나요까지 가면 how do you, how do you, how do you. 어디에서 뭐뭐 하나요라고 하면 where를 사용해서 where do you, 왜 뭐뭐를 하나요라고 이유가 궁금하면 why do you. 이런 식으로 적절한 의문사를 가장 앞에 써주시면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뭐뭐 하세요? How do you? 자, 이제 동사 자리죠. 이번에는 출근하다를 보겠는데요. Go to work, get to work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Go to work가 지금 가는 이 출발지를 좀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get은 도달하다, 도착하다 느낌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도착 중심의 출근하다가 되겠죠. 사실 어떤 걸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쓸 수 있는 거 하나만 일단 확실하게 기억한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번에는 get to work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출근하다, get to work. 어떻게 출근하세요? How do you get to work? How do you get to work?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꺼낼 때 훨씬 더 편리합니다. How do you라고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는 게 아니라 How do you 이렇게 한번 get to work 이렇게 한번 두 번만 꺼내면 되는 거죠. 출근 어떻게 하세요? How do you get to work?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 살짝 불안감을 표현할 때 뭐뭐 하면 어쩌지? 이 패턴 떠올려 주세요. What if I make a mistake? 바로 what if입니다. 뭐뭐면 어떻게 하죠? 뒤에는 어떤 주어 동사로 어떤 행동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내가 make a mistake. make a mistake는 실수를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실수해요. I make a mistake. 제가 실수하면 어쩌죠? What if I make a mistake?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실수에 두려운 분들, 막 진짜 대담한 분들은 에이 뭐 하면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실수하는 거 정말 무서워하고 성격도 좀 소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영어를 배우고 밖에 나가서 한 활동을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지금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죠. 예전 같았으면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러면서 누구 앞에 서서 강의를 하는 것조차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어쩌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문장 만들다 보면 나중에 해외 갔을 때 What if I make a mistake? 이런 식으로 좀 어색하게나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통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실수하면 어쩌죠? What if I make a mistake? What if I make a mistak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탁이 좀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이런 말을 써보세요. I have a favor. have a favor. 여기서 favor 하면 호의나 친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건 부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I have a favor.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문장들 나중에 실전에서 얘기할 때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다가 시간이 지나버리고 그러면 가슴은 더 뛰고 이거를 연습을 통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쌓여져 있으면 그러면 자신감이 좀 생기거든요. 내가 한 60, 70은 얘기할 수 있는데 3, 40은 잘 몰라서 그거는 메꿀 수가 있는데
90%가 다 얘기 못하면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 계속해서 따라해 주세요. I have a favor. 나 부탁이 있어. I have a favor. 그러다가 나중에 비슷한 문장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Can I ask you a favor? 이거는 뭔가 부탁을 요청하는 게 아닐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일단 저랑 같이 배우는 기본 표현부터 해볼게요. 부탁이 좀 있습니다. I have a favor. I have a favor. 네 번째는 날씨를 물어보고 있죠. 날씨 어때요? 날씨 질문은 진짜 프리토킹에서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어색해서 할 말 없으면 거기 날씨 어때?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How is the weather? 제일 기본적인 표현이 How is the weather입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 들었던 표현을 익숙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How are you? 안녕, 어떻게 지내?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는 좀 어색하지 않게 잘 얘기할 수 있는데 How is the weather?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 문장 눈으로 보면 알겠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해 주세요. 주어 동사가 the weather is. 질문이니까 순서 바뀌었죠? How is the weather? 날씨는 어때요? 뒤에 there 같은 거 붙여서 How is the weather there? 그곳의 날씨는 어떻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냥 How is the weather? 이것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외국인을 만날 때 너무 어색해라고 하면 취미가 뭐예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한국에는 어쩐 일이세요? 등등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만 연습해놔도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영어는 자신감이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자신감은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도 거기에 굉장한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How is the weather? 나중에 꼭 써봐야지 하면서 연습해 두시고 나중에 진짜 할 말 없으면 Hey, how is the weather? 이런 식으로 꺼내보는 거죠. 네, 정말 자신감을 줄 거예요. 다섯 번째는 너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칭찬 표현은 많이 연습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얼마든지 써주세요. I like your hairstyle. I like your까지 패턴처럼 쓰이기도 하는데요. like가 좋아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마음에 든다도 맞습니다. 사실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꼭 좋아하다라고 할 때 like가 떠오르지만 마음에 든다라고 할 때 안 떠오르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같이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너의 뭐뭐가 마음에 들어. I like your voice. 목소리 마음에 들어요. I like your hat. 모자가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내가 칭찬하고 싶은 대상을 찾아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머리 스타일을 칭찬하고 있죠. I like your hairstyle. I like your hairstyle. 이 문장 구조 멜로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I like, 저는 좋아합니다. Your hairstyle. 강세는 I like your hairstyle. 중요해 보이는 것들에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머리를 스타일을 바꾸고 왔어요. 제가 갑자기 머리를 멋있게 자르고 왔습니다. 와우, I like your hairstyle. 그러면 저는 신이 나서 어제 머리 잘랐는데 미용실을 바꿔봤는데 하면서 얘기하겠죠. 훨씬 대화가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나요? 진짜 한참 기다린 듯한 겨울이면 얼굴이 빨갛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오래 기다린 거야?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궁금한 게 어떻게면 how고요. 얼마나 오래. 이렇게 how에다가 형용사 붙인 표현들 많거든요. How long, how much, how far 이런 것들이죠. 자, 이번에는 how long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얼마나 오래. 시간의 길이는 how long. 얼마나 오래? How long. 당신은 기다리고 있었나요? 자, 이번에는 과거 어떤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생생한 모양. 지금 이 순간은 진행형이죠. waiting.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현재 완료에 가깝습니다. have pp. 이거를 같이 더한다고 보시면 돼요. Have you been waiting? 예전 어떤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이런 문구, 막 이런 용어 자체를 뭐 외우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거는 문제 없습니다. 느낌으로 계속해서 연습해 보는 거죠. 아, 이런 느낌을 Have you been waiting?이라고 하는구나. 오늘 한번 연습해 볼게요.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한 번 더 해볼까요?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볼이 빨개져서 진짜 와, 얘는 최소한 3, 40분 이상 기다렸겠다라는 그런 친구에게 쓰기 딱 좋은 문장입니다. 내가 늦었을 때도 사용하면 되고요. 혹은 지나가다가 여기서 뭐해? 아, 나 친구 기다려. 근데 너 손이 너무 차다. 너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거니? 이런 식으로 콤보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랑 같이 문장 배우다 보면 이런 것들 모두 배울 수 있을 거예요. 7번째는 이 근처에 은행이 있나요? 아, 돈을 뽑아야 되는데 은행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Is there a bank near here? 이렇게 물어볼게요. There is는 뭐뭐가 있습니다. 네, 어떤 장소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친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건이 있어요. 다 말할 수 있는데요. 질문할 때는 Is there? 순서 바꿔주면서 끝을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은행이 하나 있나요? Is there a bank? Is there a bank? 여기 근처에 near here, near here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돼요. Is there a bank? 이거 하나, near here 이렇게 하나. 나중에 헷갈리더라도 Is there a bank near here?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꼭 단어가 아니라 덩어리로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보고 듣고 따라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어 구조, 영어의 덩어리에 더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8번째는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은 언어를 당신은 할 수 있나요? 보통 자기 언어만 하거나 영어 하나만 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유럽에 가보니까 정말 막 4개 국어, 5개 국어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막 영어하고 프랑스어 하길래 도대체 너는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바로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이렇게 돼요. 얼마나 많은 언어들. How many languages? 셀 수 있는 건 many, 셀 수 없는 건 much.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어는 뭐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프랑스어 이렇게 셀 수 있죠. 그래서 many를 사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How many languages? 얼마나 많은 언어를 can you speak? 당신은 말할 수가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보통 언어를 말하다라고 할 때는 동사 speak이 가장 잘 어울려요. 언어 몇 개 할 줄 아세요?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9번째는요. 어제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 다 같이 영어로 바꿔볼게요. I stayed up late last night. Stay up late 하면 늦게까지 깨어 있답니다. 자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거, 그거를 stay up이라고 하는데요. 늦게까지 깨어 있다면 late를 더해서 stay up late, stay up late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시점은 last night, 어젯 밤이니까 과거 형태로 stayed up, 빠르게 하면 stayed up, stayed up 이렇게 되겠죠? 저는 늦게 깨어 있었어요. I stayed up late. I stayed up late. 어젯밤엔 말이죠. Last night. Last night. 왜 이렇게 너 피곤해 보여? 라고 할 때 나 어젯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거든. 뭐 일한다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부한다고. 아니면 TV 보고 논다고. 요즘에는 핸드폰 자기 전에 조금 볼까 하다가 막 정신 차리면 새벽 3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I stayed up late last night. 이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10번째는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행 갔을 때 사실 이 표현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영어로 해보면요.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돼요.
where is를 사용해서 뭐뭐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공공화장실을 restroom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where is the restroom? 혹은 우리 앞에 나온 단어들을 한번 섞어서 은행은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bank? 편의점은요. convenience store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어디 있어요? 영어로 해볼까요? Where is the convenience store? 이렇게 내가 배웠던 표현을 계속해서 바꿔 얘기하고 섞어서 얘기하고 이런 연습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랑 같이 가볍게 해보고요. 물론 한 번에 잘 되지 않으니까 이건 시간 날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이 매일 쓰는 생활 용어 표현을 10개 알려드릴 겁니다. 표현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소리를 어떻게 내면 좋을지, 그래야 원어민하고 대화할 때 무리가 없는지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영어의 소리와 구조를 문장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더치페이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 명이 다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나눠내자라고 할 때 우리는 더치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콩글리시에 가깝습니다. Hey, 더치페이 이러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Let's go Dutch. 더치페이 하다 자체를 go Dutch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덩어리로 만들면 나중에 꺼내기도 쉽고 헷갈릴 염려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더치페이 하다 go Dutch, go Dutch. 그 앞에 우리 뭐뭐 해요라고 제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let's만 붙여주면 끝납니다. Let's go Dutch. 우리 더치페이 해요 라는 의미죠. 다 같이 두 번 해볼게요. Let's go Dutch. Let's go Dutch.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볼 때 얼추 알겠다는 그런 문장이라도 꼭 소리내서 많이 따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것과 쓸 수 있는 건 다르거든요. 꼭 소리내서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문장은 주말 잘 보내세요 라고 하고 있죠. 금요일에 딱 헤어질 때 하기 좋은 인사말입니다. 바이바이. 물론 이것도 좋지만 이걸 하나 더 해볼게요. Enjoy your weekend. Enjoy your weekend. enjoy, 즐기다라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정말 사용하기 좋은 그런 동사입니다. 뭐 음식을 잘 먹어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휴가를 잘 다녀오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모두 쓸 수 있는 게 바로 enjoy 이 동사입니다. enjoy your weekend. 당신의 주말을 즐기세요. 이게 잘 보내라는 말이 되겠죠? 다시 해볼까요? enjoy your weekend. Enjoy your weekend. 이렇게 됩니다. 보통 주어 동사로 문장이 시작하는데 주어 없이 동사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강세를 꼭 주시는 게 좋고요.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 이게 확정된 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빼고 동사부터 하는 거예요. 뭐뭐 해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Enjoy your weekend.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같은 셔츠를 입고 있네. 네, 물론 뭐 우리 같은 셔츠 입었네. 와,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야, 같은 거 입었잖아. 그러면 괜히 지나가면서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이거는 감정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We're wearing the same shirt. We're wearing the same shirt. 이렇게 됐고요. 입다라고 하면 wear, 입다보다는 입고 있다에 좀 가까운데요. 그래서 진행형을 사용해서 지금 이 순간에 입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We wear이 아니라 we're wearing. We're wearing. We are. 이거는 빠르게 하다 보면 were처럼 발음되기도 해요. 네, 아마 빠르게 보면 we're 하다 보면 좀 were처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원어민들이 were wearing 이렇게 말한다면 저거는 were이 아니라 weare를 줄인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머릿속에 한번 담아두시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입고 있냐면 the same shirt, 같은 셔츠를 입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We're wearing the same shirt. 다 같이 해볼게요.
were wearing the same shirt. 그래서 가장 먼저 주어 동사를 찾고 지금 뭐뭐 하고 있다면 진행형, 아니면 미래면 미래, 과거면 과거, 이렇게 시제를 한번 넣어준 다음에 입고 있다고 했으니까 무엇을 입고 있지? 같은 셔츠를 입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추가 느낌 하나씩 더해가는 거, 이렇게 문장 구조를 잡아야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were wearing the same shirt.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많이 따라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저 상자 안에 뭐가 있어요? 라고 묻고 있죠. 저 상자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할 때 우리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What's in that box? What's in that box? 네, what을 사용해서 무엇을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너의 전화번호는 무엇이니? 내일 무엇을 할 거니? 이런 것들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at's your name? What's your phone number?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모두 what이 가장 앞에 등장하죠. 여기도 what으로 시작해 볼게요. What is? 짧게 줄여서 what라고 하죠. 무엇이 있는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면 in the box. 그 박스 안에, 상자 안에 있는 상태니, 이거를 간단하게 하면 저 상자 안에 무엇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What's in that box? 한 번 더요. What's in that box? 비동사 is 다음에 in the box, 어떤 장소를 넣을 수도 있겠죠. 이거를 뭐 다른 표현으로 What's your name? 하면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고요. 여기서는 상자 안에 있는 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이런 것들 많이 만나보다 보면 조금씩 눈에 익고 입에 익으면서 말로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What's in that box? What's in that box? 그렇죠? 다섯 번째는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할 때 주변에서 에이 늦었어 지금 해서 뭐해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당하게 외쳐주세요. Age is just a number. 보통 상태를 말해줄 때 is를 사용하죠. 요거 비동사인데요. Age is a number. 나이는 숫자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숫자야 라고 하면 그냥, 단지, just. Age is just a number. 나이는 그냥 숫자야. 이 말이 숫자에 불과하단 말이 되겠죠. 불과하다가 영어로 뭐지? 이렇게 찾으면 조금 애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쓰는 문장을 많이 만나보고 얘기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는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이 완성되는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Age is just a number.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그냥 숫자야 라는 게 되겠죠. 지금 영어 공부하는 거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쳐주세요. Age is just a number. 그렇죠? 여섯 번째는 넌 너무 유치해. 맨날 장난치고 이상한 장난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You're so childish. childish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 유치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유치한 childish. childish. child에서 파생된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의미를 찾기가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어른스럽지 못하고 이 아이 같은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so를 중간에 넣으면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냥 유치해가 아니라 너는 너무 유치해. You're so childish. You're so childish.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 넌 너무 유치해. You're so childish. 한 번 더 해볼게요. You're so childish. 약간 감정이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진짜 유치한 장난을 쳤던, 막 이렇게 깜짝 놀래키는 그런 장난을 쳤을 때, 뭐야? You're so childish. 너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약간 화가 난, 막 엄청 화난 건 아니지만 약간 짜증난 말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해볼게요. You're so childish. 이렇게 말이죠. 일곱 번째는 더 큰 사이즈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기는 한데 사이즈가 조금 작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점원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Do you have a bigger size? Do you have a bigger size? Do you have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좀 더 쉽게 하면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상점 같은 데 가서 내가 원하는 찾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는 뭐 특정 제품을 묻는 게 아니라 a bigger size. big 하면 크다이고요. bigger 하면 더 큰, 비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사이즈가 있나요? 라고 하면 Do you have a bigger size? Do you have a bigger siz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have a bigger size? 참고로 더 작은은 small에서 ER을 붙여서 smaller, smaller. 더 작은 사이즈 있나요는 Do you have a smaller siz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배운 표현 활용해서 이렇게 저렇게도 한번 바꿔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8번째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 I know what you mean. I know what you mean. 이미 다 이해했는데 상대방이 이건 말이야. 이해 못했으면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까? 아니, I know. 나는 알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문장 중간에 what이 등장하면 what 주어 동사,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What you mean, 너가 의미하는 것, 의도하는 것 이렇게 돼요. mean, 이게 동사로 의미하다, 의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가 의도하는 거,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나는 알아. I know what you mean. I know what you mean. 이렇게 해보세요. 이해를 못했을 때는 이거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다 이해가 될 때, 나도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I know what you mean. I know what you mea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9번째는요. 그러고 싶지만 안 되겠어 라고 하고 있죠.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 그러고 싶지만 안 되겠다. 영어로 I wish I could, but I can't. I wish. 이거는 보통 좀 불확실하고 잘 안 되는 것들,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한 것들을 바랄 때 사용합니다. 뒤에는 동사를 좀 과거로 돌리는 편이 낫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가 과거로 되면서 시점이 뒤로 빠질 수 있지만 가능성이 뒤로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불확실한 게 되겠죠. I wish I could. 이거는 나도 그러고 싶어. 진짜 그럴 수 있는 경우에는 좀 쓰기 어색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 멀리 5시간 거리에 제가 있는데 지금 보고 싶어 당장 5분 만에 와 이러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순 없잖아요. I wish I could, but I can't. 하지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해 저 별을 따다 주겠니? 당연히 그러고 싶지. 아니야 진짜 따다 줘. I wish I could, but I can't.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친구가 나에게 했던 뭔가 불가능한 일들, 제가 지금 드린 2가지의 이외에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얘기해 보시면 더 좋아요. 그러고 싶은데 안 되겠어. I wish I could, but I can't. 이렇게 감정을 살짝 더 넣어줄 수도 있겠죠? 마지막 10번째는 꼭 그래야 돼?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니? 라고 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한테 너 그거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과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을 거예요. Do you have to do that? Do you have to do that? have to를 사용해서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정말 강한 의무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do you have to라고 하면 너 꼭 해야 되니? 라고 묻는 거고요. 하다 그것을 do that. 너 그거 꼭 해야 하는 거니? 안 하면 안 되니? Do you have to do that? Do you have to do that?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느낌을 생각하면서 have to, have to. 계속해서 연결해 보시면 돼요. 이 조동사는 느낌 동사라고 해서 그 느낌에 익숙해지고 내가 그 느낌을 생각했을 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꼭 그래야 돼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Do you have to do that?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좋겠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재원입니다. 미국인이 매일 쓰는 필수 영어 표현 10개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어 문장이 구성됐는지 앞에서부터 주어, 동사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제 설명을 잘 듣고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원하는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표현은 할 걸 그랬어요입니다. 보통 할까 말까 했을 때 안 했다면 후회가 남는 경우 많죠. 저도 항상 이렇게 하다가 넘어간 게 많은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I should have done it. I should have done it. should have를 줄여서 should have. 네, should have처럼 발음됩니다. should have. should have. 이렇게 연습하셔야지 나중에 원어민이 얘기할 때 뭐지? 내가 하는 표현이랑 좀 다른데?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I should have 그 다음에 PP 형태를 써주시면 돼요. 약간 두릅 말고 should have. 네, 약간 재미없죠.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I should have done it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두 동사의 PP 형태가 done이거든요. 그래서 I should have done it. 그거 할 걸 그랬어. I should have eaten it. 그거 먹을 걸 그랬어.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PP 형태 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영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해외 나간다면 I should have studied English. 나 영어 공부할 걸 그랬어요 라는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미니멀 영어와 함께 저랑 같이 매일 아침 해주신다면 나중에 나갔을 때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늘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게 좋아요. 할 걸 그랬어요는 영어로 I should have done it. I should have done it. 두 번째는 그게 더 비싸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A랑 B가 있는데 A가 더 좋아요. 하지만 친구가 B를 사온 겁니다. 너 왜 그거 샀어? 그게 It's more expensive. 그게 더 비싸. 단번에 납득할 수 있겠죠? 그랬구나. 잘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그래서 expensive. 거의 생활 일본어랑 가깝죠? 그래서 비싼 expensive. 그거 비싸요. It's expensive. It's expensive. 그게 더 비싸요는 It's more expensive. It's more expensiv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게 더 비싸요. It's more expensive. 더 뭐뭐하다라는 건 우리가 more 사용해 주시면 돼요. 물론 다양한 변형이 있지만 조금 길어 보이는 형용사 표현들 모음이 두 개 있다. 너무 길어 보인다. 이런 것들은 보통 more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비동사 확실하게 할 때는 책 보고 다시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게 더 비싸요. It's more expensive. 세 번째입니다. 입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제 주변 여성분들은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 보니까 이 5살짜리 꼬마아이,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I have nothing to wear. 입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정말 귀여웠는데요. 꼬마아이가 이 옷장 앞에서 막 울면서 입을 거 하나도 없어. 나 외출 안 할래.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귀엽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남자라서 그런지 그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입을 옷이 많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대충 입고 가지. 그래서 I have. 저는 가지고 있어요. Nothing.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 느낌이 되죠. I have nothing.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되니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줄게요. 입을 게 아무것도 없다. To wear. wear은 입다라는 의미인데요. to를 앞에 붙이면 뭐뭐 할 것을, 뭐뭐 할게. 이렇게 미래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아니라 입을 게 라고 바꾸고 싶으면 to wear 해주시면 되겠죠. I have nothing to wear. 저는 입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중요한 약속 자리 가야 되는데 옷장 여니까 후줄근한 옷밖에 없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 되죠? I have nothing to wear. 네, 바깥에 있는 우리 가족들 들으라고 나 옷 좀 사겠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I have nothing to wear.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가볼게요.
네 번째는 말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고 있죠. 어렸을 때 그런 광고도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그 노래랑 비슷한데요. You don't have to say. 너는 꼭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have to를 보시고 이거 되게 강한 느낌으로 배운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아주 좋습니다. 배웠던 거를 얼추 느낌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플러스 알파에서 don't have to라고 해볼게요. 강한 부정의 느낌이 아니라 꼭 할 필요 없다. 꼭 그렇게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you don't have to라고 하면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꼭 말하지 않아도 돼. You don't have to say. You don't have to say. 말하지 않아도 돼요. 네, 정말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상황을 다 알거나 표정으로 모든 걸 읽을 수 있을 때 막 울먹울먹하면서 내가 뭐 하고 있으면 아니야, 너 꼭 얘기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알아. You don't have to say. You don't have to say. 이렇게 말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가볼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네, 집에 가는 걸 기다릴 수 없을 때, 저 같으면 너무 마음에 드는 물건이 택배로 도착했다는 문자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야외 활동, 네, 이게 집중이 안 됩니다. 어디 막 산책 갔다가도 야, 그냥 빨리 가자. 이렇게 해서 I can't wait to go home 이라고 말할 거예요. 뭐뭐 하기를 원한다. I want to가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I want to는 기본 의미고요. 원어민이 더 많이 사용하는 좀 더 생생한 표현을 보면 I can't wait to.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 원하니까. 네, 그 정도로 강한 느낌입니다. I look forward to. 목을 빠져라 기다리는 느낌도 있고요. 너무 원해서 기다릴 수 없는 I can't wait to도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표현부터 입에 착 달라붙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I want가 너무 좋은데요 라고 하면 그 표현 써주셔도 의미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요. 저는 좀 더 생생하게 말하는 게 좋고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면 이 표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집에 가다는 go home. 집에 가는 걸 기다릴 수 없어요. 빨리 가고 싶습니다. I can't wait to go home. I can't wait to go home. 이렇게 되는 거죠. 집에 정말 내가 한 달 이상 기다린 너무 소중한 택배가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I can't wait to go hom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셔서 여러분이 알러지가 있다면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딱 가서 혹시 막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I'm allergic to seafood. I'm allergic to까지 해서 뭐뭐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 꼭 외워주시고요. peanuts, 땅콩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pork, 돼지고기 알러지, seafood, 해산물 알레르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메뉴 추천해달라고 할 때 나 해산물 알레르기 있으니까 이것만 빼고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복잡하다면 I'm allergic to seafood. 이거 하나만 일단 외워서 여기저기 써먹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빼고 제공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m allergic to seafood.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내일 일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일 일하러 가는지 궁금하다면 Are you working tomorrow? 미래를 묻는 건데 will you나 are you going to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질문 한 번씩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진행형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라고 하면 내일 뭐 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진행형으로 지금 뭐하니? 라고 해서 What are you doing now? 라는 표현도 있지만 뒤에 미래 표현이 등장한다. tomorrow 이것도 내일이란 미래 표현이죠. 그러면 이 진행형, 이 be 플러스 ing를 미래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정된 느낌의 미래에 가깝습니다. Are you working tomorrow? 내일 일하시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Are you working tomorrow? 일하러 가다, 출근하다는 go to work 혹은 get to work 이 두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일하다라고 하면 work에 가깝습니다. 약간 내려갔다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나라 말의 work처럼 walk
하면 걷다랑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work, work, work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내일 일하세요. Are you working tomorrow? Are you working tomorrow?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8번째는 그렇게 유치하게 굴지 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치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우 답답해. 저는 그냥 뭐 그렇게 살아라 난 모르겠다 하고 이제 안 본다 주인데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약간 뭐 책무 같은 느낌으로 내가 지금 뭐라고 하지 않으면 쟤 또 저럴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해 줘야 돼. 물론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못할 뿐이죠. 이건 영어로 Don't be so childish. 친한 친구에게 가볍게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막 지금도 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 지금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봐도 그렇거든요. 막 유치한 장난하고 네가 못생겼니? 막 진짜 들어보면 너무 유치합니다. 네, 거기서 막 회사에서 막 과장하고 막 대기업 다닌 친구도 있는데 네, 거기서는 아주 근엄한 척하면서 저희끼리 만나면 되게 childish, 유치하게 많이 행동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도 가볍게 얘기하긴 해요. 아우 야 유치하게 좀 하지 마라. Don't be so childish. 뭐뭐 하지 마. Don't. 근데 뭐 여기 뒤에 형용사 사용할 거면 바로 쓸 수는 없고요. 비동사 꼭 같이 사용해 줘야 되죠. 그래서 Don't be so childish. so는 참고로 강조의 느낌입니다. 그렇게 유치하게 굴지 마. Don't be so childish. Don't be so childis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9번째입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울 때 그냥 추운 게 아니라 매우 춥다. It's very cold today. very를 사용해서 너무 매우 정말 춥다라는 의미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날씨 표현할 때는 자연스럽게 it's, it's cloudy. 구름이 꼈어요. It's sunny. 맑은 날씨죠. It's cold. 추운 날씨고요. It's hot. 더운 날씨고요. It's warm. 따뜻한 날씨고요. 물론 많은 표현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일단 춥다 덥다 정도는 알아두고 하나씩 따뜻하다도 한번 해보고 좀 쌀쌀해, chilly 같은 표현도 배우면 넣어보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하는 건 불가능하죠. 일단 기본 표현, 저랑 같이 하는 것 중에 이건 내가 절대 안 쓸 것 같다. 모르겠다. 이거 나 외우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 좀 빼두셔도 괜찮고요. 이거는 충분히 생활 표현이다 라는 걸 하나씩 정립해 주시면 됩니다. It's very cold today. 오늘 날씨가 매우 춥네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날씨 얘기할 때 it 바로 나올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 10번째는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인데요. 아주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뭐 친구끼리 있다면 나 창문 좀 열어도 돼? 정도로 하겠지만 그거는 can I에 가깝고요. 여기 나온 거는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아주 조심스럽고 공손하다 라고 했을 때 May I? Could I? 만약 생각했거나 이거 떠올렸다. 아주 좋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손한 느낌이거든요. 여기 나온 거는 돌려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제가 그런 행동을 하면 신경 쓰일까요? 정도의 느낌으로서 아주 조심스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 open the window. 제가 창문을 엽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신경 쓰이실까요? 많이 좀 불편하실까요? 라고 해서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렇게 하고 있죠?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멜로디 같이 따라서 해볼게요.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자, 천천히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나중에 많이 연습하시면 속도 빠르게 가주시면 돼요. 익숙해질 거거든요.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쭉 갈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욕심부리지 말고 멜로디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mind가 신경 쓰다이니까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많이 신경 쓰이실까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나중에 아주 공손하다라고 했을 때 Do you mind if란 표현 한번 같이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가지 말고 써보고 말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성공하는 5070 영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초보자를 대상으로 정말 쉬운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번 강의도 제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서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영어 문장들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총 10개 같이 해볼 거고요. 15분 정도만 투자하면 영어의 자신감을 기를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보면 매우 피곤해 보이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크서클이 정말 턱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네, 너무 심해 보이지만 그 정도로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You look very tired. 네, 그냥 비동사 활용해서 You're tired 라고 하면 당신은 피곤합니다. 그냥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look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You look 하면 너는 뭐뭐해 보인다. 내 두 눈으로 보니까 너는 뭐뭐하게 보여라는 의미가 됩니다. Very tired. 그냥 피곤한이 아니라 매우 피곤한 이렇게 더 강조를 해주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진짜 안녕하세요 하면서 진짜 눈을 막 감았다가 떴다가 이 정도로 피곤해 보이는 사람 있으면 관심 한번 보이면 좋잖아요. You look very tired. 너 피곤해 보이네. 이렇게 먼저 말 걸어주세요. 관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뭐 형용사 바꿔서 You look good. 좋아 보인다. You look good today. 오늘 진짜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칭찬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꼭 배웠던 표현 끝이 아니라 뒤에 내가 하는 형용사 뭐뭐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슬픈, 행복한, 배고픈 이런 걸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라고 하고 있죠. 실망스러운 감정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I'm really disappointed. disappointed. 이게 실망스러운이니까 You look disappointed.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배웠던 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어디 가서 새로운 거 볼 필요 없이 저희가 했던 문장만 이렇게 섞어봐도 얼마나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정말 많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I am이라고 하고 있죠. 비동사 사용해서 뭐뭐다라는 상태,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really는 정말이죠. 그래서 I'm really disappointed.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길어 보이는 단어는 강세가 조금 독특한 경우가 많거든요. disappointed 앞에서 주는 게 아니라 disappointed, disappointed, pointed 할 때 강하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m really disappointed. 아주 실망스러운 감정으로 얘기하면 이 단어와 감정이 같이 연결되어서 나중에 더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혹은 아까 tired 배웠으니까 I'm really tired. 저 정말로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너무 섞어 쓰기 좋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일 일하세요 라고 하고 있죠. 뭐 같이 뭐 하고 싶거나 혹은 스케줄을 체크할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Are you working tomorrow? working. 이거는 ing 형태로 쓰고 있는데요. 그냥 work, 일하다이죠. 근데 I'm working. 나 지금 일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일을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요. I'm working tomorrow. 내일 일하고 있어. 어색하죠? 이거는 미래 느낌으로 내일 일해야 돼. 일할 거야 라는 느낌입니다. 해야 되는 have to에 조금 더 가깝고요. 할 거야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주어가 바뀌고 질문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Are you working tomorrow? 라고 하면 내일 일할 겁니까? 조금 확정된 느낌의 미래라고 볼 수 있겠죠? 일할 거니? Are you working tomorrow? 한 번 더요. Are you working tomorrow? 만약 뒤에 now가 붙어서 Are you working now? 라고 했으면 지금 일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진행, 미래 모두 쓸 수 있으니까 보통 뒤에 나오는 now, tomorrow 이런 표현들을 참고하거나 혹은 상황상 갑자기 전화 와서 Are you working? 이러면 일하고 있어 정도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요런 게 있구나 하고 많이 따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다 같이 해볼게요. I've changed my mind. Change my mind. 내 마음이 바뀌다. 이렇게 한꺼번에 기억해 주셔도 좋은데요. 그냥 I change my mind. 나 마음 바뀌어. 그냥 진짜 바뀌어 느낌으로 평상시에 그냥 좀 바뀐다라는 느낌에 불과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거 어떤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바뀐 마음이 유지되고 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현재 완료가 가장 잘 어울리죠? 과거에서 지금까지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have pp 형태의 현재 완료가 가장 좋습니다. 많은 문장을 만나보다 보면 이 현재 완료에 대한 감을 조금씩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어색하다면 뭐 그런 느낌 정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많이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더 많이 만나보셔야 됩니다. 자,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I have의 축약형입니다. I've changed my mind.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의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ve changed my mind. 이미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또 바뀐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라고 묻고 있죠. 다 같이 영어로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거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는 How long? How long? 뭐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왔나요? 앞으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얼마나 오래라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이 시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죠. How long? 일단 이것부터 꺼내주세요. 문장의 첫 시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작이 반이다. 영어에서도 이거는 아주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앞에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에게 Oh, how long? 이렇게만 물어도 느낌이 얼추 전달될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래? 그리고 이번에는 Have you waited? 현재 완료로 묻는 게 아니라 Have you been waiting? Have pp가 아니라 Have been ing 형태가 있는데요.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지금 또 해오고 있는, 지금 또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Have pp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예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기다려 온 거니? 네, 제가 좀 더 오버했는데요. 그 느낌을 같이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Have you been waiting의 느낌입니다.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기 딱 좋죠.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제가 약간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 느낌까지 함께 기억해 주세요.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큰 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그렇죠? 여섯 번째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보면 I shouldn't have done that. I shouldn't have done that.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근데 shouldn't 부정을 쓰면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하는 느낌이에요. 뭐 해버린 거겠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딱 해버리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좀 계속해서 제가 호들갑 막 발연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러면 느낌을 잡기가 더 쉽거든요. I shouldn't have done that.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해버린 겁니다. 만약 진짜 안 했으면 이렇게 후회하진 않겠죠. 후회의 감정을 가득 담아서 I shouldn't have done that.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I shouldn't have done tha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요. 전에 그거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I've never seen that before. 이렇게 써요. 여기도 현재 완료 느낌이고요. 현재 완료는 뭐라고 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never를 사용해서 아주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뭐 한 적이 없다, 절대 없다라는 느낌이라서 I've never seen, 절대 본 적 없어. 나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어. 이겁니다. That, 그거 본 적 없고요. 이거는 뭐 붙여도 되고 빼도 됩니다. Before, 전에 본 적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사실 before 없어도 현재 완료만으로 충분하긴 한데요. 그래도 더 강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I've never seen that before. 전에 그거 본 적 없어요. I've never seen that before. 한 번 더 해볼게요. I've never seen that before. 그렇죠. 8번째는 제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해를 받았죠.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That's not what I meant. 그것은 뭐뭐가 아니었어요는 That's not. That is not의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That's not. 이것은 아니에요. This is not. 그것은 아니에요. That is not. 그리고 what 주어 동사로 뭐뭐한 것이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What I want, 내가 원한 것. What I need, 내가 필요한 것. 그런데 mean, 의도하고 의미하다, 이걸 과거 형태로 써서 what I meant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니었다, 내가 그럴 의미가 아니었다 라고 해서 조금 더 이걸 풀어서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제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걸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That's not what I meant. That's not what I meant.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That's not what I meant. 한 번 더요. That's not what I meant. 좋아요. 9번째는 좋은 생각이 아니야 라고 하고 있죠. 막 서로 의견을 내고 있는데 너무 얼토당토 안 한 의견을 내는 겁니다. 막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우리 나가서 같이 공부하자. 집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네, 근데 막 나가면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That's not a good idea. 혹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곧 여름이죠.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은데 우리 나가서 하자. 우리 걸어가자. 30분 거리 금방 걷잖아. 근데 진짜 너무 더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That's not a good idea. 그것은 아니야. 좋은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죠. That's not a good idea. 이거는 사실 리액션 표현으로 툭 치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툭 치면 That's not a good idea. 천천히 해볼까요? That's not a good idea. That's not a good idea. not과 그 부분에 강세를 조금 더 줘보세요. 더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at's not a good idea. 좋은 생각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10번째는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할 때 그거 내 잘못 아닌데? It's not my fault.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it's not을 쓸 수도 있습니다. It's not. 그건 아니에요. My fault. 잘못이라고 하면 fault. 근데 내가 일부러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벼운 실수. 실수는 mistake. 저도 이거 막 당황할 때는 정말 간단한 실수해놓고 It's my fault. It's not my fault. 이렇게 써서 진짜 미국 여행 갔을 때 상대방이 당황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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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막 이러면서 잘못까지 너무 과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간단한 실수일 때는 mistake. 그리고 잘못. 진짜 누가 봐도 이건 잘못이에요. 그러면 fault 라고 해주시면 돼요. 내 잘못 아닙니다. It's not my fault. 다 같이 해볼까요? It's not my fault. 그리고 정가일 수도 있겠죠. It's your fault. 이건 너의 잘못이야. 이렇게 배웠던 거 살짝 바꾸면 여러분만의 표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퀴즈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죠. 아주 억울한 표정으로 지금 댓글 남기면서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만약 지금 좀 하기 그렇다, 운전 중이다 라고 하면 나중에 남겨주시거나 혹은 종이에 일하시다가 혹은 나중에 좀 쉬시다가 종이라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웃풋을 해보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꼭 한번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